영화 도둑들이 연일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초에는 조선시대의 도둑들 이야기가 관객과 만날 채비를 마쳤는데요.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도둑들의 이야기,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도둑들의 흥행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개봉 5일 만에 28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도둑들은 지난 25일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4일 만인 28일 200만 관객을 넘어섰고요. 일요일인 어제 28일 현재까지 전국 286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상당한 흥행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도둑들은 이 같은 흥행 기록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개봉 전에 예매율에서도 이미 한국 영화 사상 최고치인 12만 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봉일이었던 25일 전국 43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역시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 그러니까 개봉 첫날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로 기록이 됐습니다. 개봉 첫 주에만 평일 40만에서 45만여 명, 주말에는 하루 무려 80만여 명에 가까운 관객이 몰리면서 도둑들은 한동안 강한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최종 흥행 수치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도둑들 정말 흥행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정도라면 도둑들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되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개봉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영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둑들은 지난 주말 1000개관이 넘는 상영관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개봉 일주일 전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비슷한 규모의 상영관에서 관객을 만나면서 상당히 큰 흥행력을 과시를 했지만 도둑들이 개봉함으로써 그 흥행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도둑들의 하루 관객 수가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제 29일만 해도 도둑들은 75만여 명,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33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둑들은 현재 뚜렷한 경쟁작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당분간 도둑들에 대한 대적할 만한 그런 새로운 개봉작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호평은 다시 입소문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런 점에서 무리가 아닌데, 하지만 8월 초에 새로운 기대작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흥행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영화들은 최종 스코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관객 수가 대단한데요. 도둑들이 이렇게 흥행을 끌고 있는 인기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도둑들은 홍콩 마카오에 있는 2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치려는 말 그대로 10명의 도둑들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등 흥행작을 만들어 온 최동훈 감독의 신작인데요. 여기에 김윤석 씨를 비롯해서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그리고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김수현 씨, 또 중견 연기자 김혜숙 씨와 오달수 씨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톱스타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쟁정한 배우들의 면모를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한데, 여기에 또 속도감 있는 전개, 또 개성 강한 캐릭터가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점, 한국과 마카오 등을 오가는 큰 스케일, 그리고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보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이는 지능적인 두뇌 싸움 같은 상업 영화로서 굉장히 관객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판 오션스 11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둑들은 현대판 도둑들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달 초에는 또 이제 조선시대 도둑들이 관객들과 만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8월 9일 개봉하는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당시 금보다 귀했던 권력의 상징이 바로 얼음이었다라는 특이한 설정 아래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권력의 음모에 맞서서 서빙고에 저장된 얼음을 훔치려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흥미로운 설정 아래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이들이 한데 뭉쳐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진은 이들 인물들이 얼음을 훔치려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을 비웃고 또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더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도둑들이 한국판 오션스 11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요. 캐스팅도 한 몫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차태현 씨와 오지호 씨가 이제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면면이 이 도둑들보다는 그리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요. 예, 차태현 씨를 제외하고는 톱스타급 배우들의 모습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른바 그 명품 조연들의 면면을 그대로 확인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스고 또 아부의 왕에서 연달아서 호흡을 맞췄던 성동일 씨와 고창석 씨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화에서 맛깔난 연기를 펼쳐온 신정근 씨 등 조연급 연기자들의 포진이 그 화려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코믹 사극이라는 점에서 이들 조연급 연기자들 그리고 코믹 이미지로 관객에게 친근함을 안겨주었던 차태현 씨가 만났다는 그런 장점이 충분히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두 작품 모두 다요. 뭔가를 좀 훔치려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도둑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조선시대의 얼음을 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그 하나의 스토리로 엮이면서 이를 들여다보는 재미를 쏠쏠하게 안겨주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그 무언가를 훔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객이 그 굉장히 통쾌함을 만끽하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물을 모아가는 과정은 뚜렷한 개성의 그 캐릭터를 들여다보는 재미를 주고요. 또 이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게 전개가 되면서 땀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스릴감까지 안겨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도둑들의 이야기가 한데 이렇게 뭉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객들의 지지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현실을 기대해서 좀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도 있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그 스토리상으로는 현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도둑들은 그동안 그 해외 토픽용으로만 봐왔던 시대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현실 속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런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막연한 판타지의 세계가 한 편의 영화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객에게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훔칠 수 없는 것을 뛰어난 지략으로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영화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도 그 권력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서 얼음을 훔친다는 이색적인 설정, 또 풍자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잘못된 현실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경제 불안 혹은 또 정치적인 혼돈 같은 요즘의 그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통쾌한 무언가를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영화 도둑들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네요. 또 앞으로 관객들을 만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